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어스 총괄 제이브릿지 본부장 이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지치셨죠? 저도 예전에 교육 많이 듣고 강의 듣고 해봤는데 지금 시간이 제일 힘들 때일 것 같아요. 졸립고. 근데 하필이면 또 주제가 뭐예요? 네.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최악. 이제 제가 이론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견뎌내셔야 돼요. 혹시 여기 손보사 출신 있으세요? 아, 손보사 출신. 화재범 좀 많이 해보셨죠? 원수사에서. 손보사 출신 분들은 원수사에서 화재를 많이 달아보셔서 조금 익숙하실 텐데 생각보다 저도 메리츠 화재에서 한 7년 정도 일하고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GA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재물 쪽을. 그래서 아예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인보험만 이제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영업을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대리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입 때부터. 일단 1년 했다가 대리점은 신입이 있을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원수사 메리츠 화재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영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영업으로 해가지고 점차 단계를 올라왔어요. 리크루팅도 해서 팀장도 되고, 그래서 본부에서 신입 코치도 해보고, 교차 설계 매니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 총괄 매니저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점장까지 하다가 메리츠에서 나와서 대리점, 여기 제이어스 총괄에 와서요. 여기 처음 넘어왔을 때 이제 3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이제 지금 재적 인원 38명 정도 됐고 본부장으로 올해 승격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제이어스 총괄 안에서 열심히 하신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은 사실은 저는 재물교육 저도 많이 들었고요. 돈 내고 듣는 것도 많이 가서 했거든요. 교육을 들으면 들을 때는 막 머릿속에 막 들어와 쏙쏙 막.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영업하죠. 네. 교육 들었던 거는 이제 내 머릿속 어디인가에 저장은 돼 있지만 잊고 그냥 내가 했던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많이 들어봤을 때 가장 좋았던 교육은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꿀팁 알려주는 이런 것도 좋았지만 제 인식을 바꿔주는 교육들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화재보험 이랬는데 아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교육들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론 교육 어렵죠? 제가 오늘 이론 교육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이론 교육 중요해요. 재물은 이론이 어렸을 때 그쵸, 공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너 어떻게 공부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교과서 위주로. 네, 맞아요. 이론을 충실히 했던 친구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재보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알았던 내용들 그때그때마다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이론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만 변형해서 조금 변형하거나 좀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이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대신 빨리 끝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여태까지 강의 중에 가장 좋은 강의는 빨리 끝내주는 강의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기가 시간을 좀 빠르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빨간차의 법칙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오실 때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그 공지 내용은 오실 때 빨간 차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오실 때 빨간 차만 보이죠? 근데 이거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올 때 빨간 차가 지나가도 이거를 빨간 차를 인식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돈이 된다고 하시면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놓쳤던 계약들이나 그런 고객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은 그런 내가 여태까지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놓쳤던 계약들, 그런 고객들을, 가망 고객들을 잡을 수 있게끔 좀 깨우치게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화재보험을 인식하는 순간 내 주변에 모두 가망 고객이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화재보험 뭐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건물에 불 났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 그쵸?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이 집 없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로 주택화재보험 고객 만나면 얘기하시나요? 하세요? 아, 훌륭하십니다. 보장부석할 때, 여러분들 보장부석할 때 가장 보는 게 뭐예요? 네, 진단비, 실손, 운전자 보험, 이게 언제 가입했는지 막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이분 고객님 주택화재보험이 없네? 이거 보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보험만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말씀을 또 안 하세요. 우리는 고객들의 리스크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쵸? 건강이든 이런 화재보험이든 배상이든, 그쵸? 고객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화재보험 얘기를 많이 안 하세요. 오히려 화재보험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수월해요. 혹시 게이트 상품이라고 아세요? 게이트 상품 모르세요? 저렴한 보험 대신 보장은 큰 보험.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이죠. 운전자 보험 건당 뭐 해봐야 얼마예요? 네, 그쵸. 10,000원대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가입해서 혹시나 사고 났을 때 보장되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몇 억이 나가잖아요. 그쵸? 보장이 크죠? 그럼 고객한테 쉽게 얘기하죠. 운전자 보험 이거 꼭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그쵸? 너가 감옥에 안 갈, 혹시나 12대 중과실로 사고 냈을 때, 큰 사고 났을 때 이걸 널 지켜줄 거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화재보험도 설계하시면 주택화재보험 얼마예요? 10,000원대요. 막 적게도 나와요. 설계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님한테 먼저 제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보장부석할 때 이제 주택화재보험도 얘기를 하세요. 자, 요즘 좋은 게 화재보험은 원래 재물보험이죠. 인보험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보험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그쵸, 돈. 근데 재물보험 인보험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쳐줘요. 인보험으로 쳐줘요. 인보험으로 쳐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만원 주차 시청 맞춰야 되는데 10,000원이 부족해. 그럴 때 주택화재보험 파세요. 인보험으로 쳐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기피하는 이유, 아까 또 나왔지만 뭐요? 왜 기피할까? 아까 나왔죠? 가성비가 네.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게 뭐예요?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가 많다. 네, 뭐 그럴 수 있고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끼시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장벽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신입 때 영업하고 화재보험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낯선 거예요. 인보험은 익숙해, 여러분들이. 왜? 일상생활에 들었던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누가 안 걸렸다, 너 어디가 아팠다, 뭐 진단비, 암진단비 이런 거 많이 들으시니까 익숙해요. 근데 화재보험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용어들 자체도 낯설고, 네.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니까 하기 싫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이제 보험 이제 10년 차가 넘었는데 보험 상품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약관도 그렇고 인보험 봐요. 담보가 예전에 뭐 오래 하셨던 분들 옛날 설계했을 때 담보랑 지금 담보랑 어때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다양해지고. 그리고 요즘은 한 달 사이에도 신상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인보험. 근데 화재보험 어떨까요? 비슷해요.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담보가. 제가 처음 시작했던 화재보험 담보랑 지금 담보랑 크게 바뀐 게 많이 없다고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보험 매번 나올 때마다 공부해야 되고 약관 찾아봐야 되고 조건 이해하세요?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낮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실 때 뭐 물론 고액권 받으면 좋죠. 특히 화재보험 장기 받으면 또 좋고, 그쵸? 장기보험 받으면 좋은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권, 솔직히 뭐 승강기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면 뭐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뭐 이런 보험들 1년짜리는 여러분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후에도 보셔야 돼요. 이분이 1년짜리 뭐 승강기보험 가입을 해봤지만 이분에 대한 정보를 내가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장 분석할 수 있잖아요. DB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DB 영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퍼미션 DB? 한 건당 얼마예요? 그쵸? 돈 한 7, 8만 원, 10만 원까지도 하잖아요. 고객 한 명, 물론 그분들을 만나서 보장 분석해서 계약이 빨리 들어갈 수는 있지만 10건 산다고 해서 10명 다 만나요? 10건 다 체결하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반 보험권으로 깔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터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나의 저점이 없어. 근데 연락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잖아. 근데 나한테 10,000원짜리로 하나 가입을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사람 나한테 가입하기 전에는 뭐 간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가입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잠수 타잖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분과의 나의 그 연결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일반권이에요. 왜? 일반권은 1년마다 어떻게 해요? 갱신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하세요? 손해보험사 다니시는 분들 자동차 보험 쌓아놓고 놓치지 않아요. 왜요? 매년 갱신하면서 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고리인 거예요. 이때마다 또 보험 얘기 한번 또 할 수 있고. 그쵸? 그분은 갱신될 때면 누굴 떠올려요? 나를 떠올려. 담당자를.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보험 담당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 보험권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좋아요.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메리츠화재 있을 때 교차 설계 매니저를 할 때였거든요. 여자 교보생명에 다니시는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제주도에 리조트를 크게 한대요. 근데 아시는 분이 이제 건너온 것 같아요. 학교 선배인데 리조트를 크게 하신대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대.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쵸.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되든 안 되든 꼭 하셔라. 이거 이런 게 다시는 안 찾아올 수도 있다. 네. 리조트여가지고요. 계약건이 컸어요. 그래서 일반이랑 장기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장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일반으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장기권 여러분도 설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쌌어요. 리조트 컸거든요, 엄청 제주도에. 그래서 일반권으로만 가셔라 해가지고 그분도 힘들게 막
화재보험 아시죠? 한 번에 안 끝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자료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행을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곳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설계사가 또 붙었어요. 근데 거기는 설계사가 아니야. 누구였을까요? KB 지점장이 붙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들고 왔을까? 네, 장기권 들고 왔어요. 붙었어요. 일반권이랑 장기권. 이분이 아무리 인맥이 있다고 해도 한 다리 건너 친한 학교 선배라고 해도 그분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반이 이겼어요. 그 일반권 보험료 얼마짜리였냐면 4천만 원짜리였거든요. 1년에. 1년에 4천만 원짜리면 매년 갱신하죠. 재산종합보험이었는데 그것만 가입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숙사도 있어서 장기도 들어갔어요. 거기 10 얼마짜리로 들어가고 일반권으로 해서 그분이 그때 한 4천만 원 돈이었으면은 아마 한 5, 600 나왔을 거예요. 매년 5, 600이 나와요. 갱신하면. 여러분.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좋았죠. 이제 한 날이 건너 소개를 들어와서 한 거였지만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끝났을까? 이걸로만 끝났을까요? 그 대표님 터치해서 인보험으로 1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가족 계약이랑 해서. 물론 종신이나 이런 거를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종신을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으로 인보험을 체결했어요. 100만 원 넘게. 자, 이분은 접근을 어떻게 했어요? 일반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하셨던 일반권 돈 안 된다. 그리고 어렵다. 봐요. 지금 이분은 화재보험의 신입이 아니에요. 신입이잖아. 교보생명 출신이에요. 저한테 부담스럽다고 한 거 해봐라. 부닥쳐봐라. 안 돼도 배울 게 많을 거다. 이런 큰 건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아래 것들은 어때요? 다 우스워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1년에 4천만 원짜리를 했는데. 진행하면서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이분도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 아까 KB 지점장이랑 붙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인보험도 이렇게까지 체결했다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일반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일반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승강기보험도 얘기하셨잖아요. 승강기보험 보통 누가 연락 많이 할까요? 관리실이나 하지만 건물주도 많이 연락 와요. 이런 큰 건물이야 관리실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들은 건물주들도 연락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물주에 DB가 생기시는 거예요. 1년짜리 승강기 해봐야 2만원, 뭐 해봐야 뭐 몇만 원 안 하지만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좀 길게 보세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완벽해지면 그때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저도 하지만 이거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화재보험 잘하시는 분도 그때그때마다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두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영업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해지시면 화재보험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부딪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화재보험권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찾으시고 만약 기회가 왔다고 하면 물고 늘어져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계획이 안 돼도 좋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많은 걸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영업하지 말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좀 맥락이 같을 수는 있지만 저희 본부의 팀장님인데 작년에 어떻게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대표님을 알게 돼서 화재보험권이 들어갔거든요. 그 팀장님도 제가 메리츠 화재 했을 때 리크루팅했고 메리츠 화재 출신인데 화재보험 투잡이었어요. 근데 화재보험을 잘 모르세요.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막 전문가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메리츠화재 출신이니까 원수사 출신이니까 화재보험,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 화재보험도 있겠네? 그분이 대표님한테 먼저 가서 돈이 되는 경영인정기를 얘기를 했을까? 화재보험을 얘기를 했을까? 네, 화재보험을 얘기를 했어요. 화재보험이 있대. 근데 조금 있으면 갱신이 나오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하실 때 물론 화재보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서류도 많고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막 복잡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화재보험 갱신이 다가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뭐부터 알아봐야 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 만기가 언젠가? 네, 뭐 만기가 언제 될 것도 중요하죠. 네, 저는 그냥 증권 받으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건물, 물론 건축물 대장 띄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건축물 대장 보소 면적이랑 이제 재고자산 리스트도 받고 뭐 이걸 어떤 부품을 만들고 어떤 요율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해요. 그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기존에 신규가 아니잖아. 그럼 기존 증권 받으시라고 했어. 거기서는 담당하는 거기는 기업이니까 있겠죠. 경리나 누가. 그분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받았어요. 보니까 메리츠화재 재산종합보험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꽤 컸어요. 800만 원짜리 하나랑 400만 원짜리 하나랑 4천만 원짜리 하나였어요. 총 들어가는 게 5,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일반 건이. 그래서 그거를 증권을 받았잖아요.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인카에도 원수사마다 그 일반 건을 담당해주는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장기처럼 인보험처럼 그쪽에 연결해가지고 메리츠로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는 한 가지만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 1년 동안 재고 자산이나 건물이 증축했거나 뭐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했어요. 뭐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같은 메리츠죠. 갱신을 메리츠로 또 해요. 대신 누가 바뀌는 거예요? 담당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만 변경되는 직인만 받으라고 서류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법인에서 이 담당자를 이 사람으로 바꾸겠다. 직인 딱 찍고 그걸로 찍으니까 설계 한 번에 다 되고 바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 팀장님 번거롭게 연락해서 서류 받고 뭐하고 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증권 받고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해서 법인 도장 받고 진행해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고 싶으시죠? 자, 이거 서류 증권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총 3건이었어요. 여기 제가 이건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개.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가 880만 원짜리. 그 다음에가 400만 원짜리. 이게 갱신 날짜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100만 원짜리 있죠. 이게 2달 후였나? 이게 갱신이었거든요. 나머지 이것도 같이 총 3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보여드리면 자, 첫 달에 아까 두 개 들어갔다 했죠. 800이랑 400짜리 1200 들어가서 수수료가 얼마 나왔어요? 199만 원, 거의 200만 원 돈 나왔어요. 그리고 4천만 원짜리 넣었을 때 얼마 나왔어요? 550이요? 559만 원. 그럼 이번에 여기로 인해서 돈을 얼마 가는 거예요, 연간? 760에. 네, 760 정도. 이 대표님이 마음 바뀌어서 내가 고객 관리를 못해서 대표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는 이상 매년 이 돈은 정해진 갱신 날짜에 들어와요. 어떠세요, 일반 건? 물론 이거는 금액들이 크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하시려면 물론 대표님들을 만나야겠죠. 근데 이 팀장님이 여기서 이걸로 끝났을까? 그쵸? 네, 경영인정기 500 들어갔어요. 경영인정기 500 들어가서
네. 계약도 받아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보세요. 이 팀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보험 잘한다고 했어?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 저도 신입 때 내가 완벽히 알아야 이런 구획권들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머릿속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영업을 잘하시고 그런 전문적으로 완전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사람들은 만나서 할 얘기도 많고 고객들을 대표님한테 하겠지만 보통 대표님들 주변에는 누구들이 많아요? 설계사들이 많아요. 네, 관리. 하지만 내가 대표와 관계가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면 아까 이 팀장님처럼 갱신 다가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증권만 받고 저분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예요? 매년 해야 돼. 이 사람한테 하든 저 사람한테 하든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걸 가져왔다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화재보험이 어렵다? 화재보험이 돈이 안 된다? 어떠세요? 돈 돼야 안 돼요? 그쵸? 화재보험 어렵게 했어요? 쉽게 했어요? 계약?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재보험에 대한 거에 머릿속에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죠? 네. 자,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초롱초롱해졌으니까 이거 제가 인카 전산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일반보험 탭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일반보험 설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일반이랑 장기 클릭해가지고 회사별로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대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쪽에 문의해가지고 진행하세요. 일단 부닥치세요. 이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제가 뭐 했어요? 증권 받아도 되고 증권 받아서 저 매니저한테 토스해버리면 돼요. 각 원수마다 설계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한앤율 톡방 들어와 계시죠? 거기에 저희 재물 담당해 주시는 박대범 재물손해사정사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화재보험도 하시고요. 배상, 일배책 관련 있죠? 그런 것도 문의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글을 올리시면 답을 주시긴 하시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하셔서 저 인카 제이어스 사업단 누구누구인데 문의해보세요. 네. 하셔서 화재보험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업단 안에는 총괄 사업단 안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저도 이거 교육한 뒤로부터 문의가 와요. 그럼 저도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고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만약에 모르면은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방향도 잡아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도 나중에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혹시 화재보험권 있으면은 문의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처음부터 내가 부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부터 처음부터 안 하시고요. 그냥 주택화재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편하게 차근차근. 아시겠죠? 이제는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건강보험료 가입률이 이제 지금은 보장 분석했을 때 실비 없고 왕보험 없는 분들 거의 없죠. 그런 분들 딱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어때요? 고객? 둘 중 하나죠. 진짜 아파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철벽을 치고 여러 설계사들을 울린 분이에요. 그쵸? 근데 주택화재 보험료 가입률은 되게 낮아요.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고객들 중에 주택화재 보험을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냥 간단하게 구조 그냥 화재가 발생하면 자 소유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사가 담보해서 화재 손해를 보상을 하죠.
소유자의 재산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쪽 소유자의 불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또 뭐가 나가죠? 배상 관련.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할 때 꼭 손해와 배상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화재 손해, 붕괴, 침강 손해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배상이 나와요. 재난 배상, 다중이업소 배상, 가스 배상, 네, 음식물 배상. 그쵸? 자, 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받아요? 아니면 상대방. 그쵸? 내가 피해를 준. 그쵸? 피해자한테 가는 거죠. 이 담보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화재보험 테스트 하나만 할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메리츠 화재 있을 때 매니저를 할 때 신입분이 화재보험 설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화재 설계를 제안서를 드렸어요. 그래서 고객이랑 상담하고 오셨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 아파트 값이 5억짜리인데 왜 가입금액 1억만 넣으셨어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오류는 뭘까요? 공시지가. 감각 상가 오래돼서 그 공시지가가 그 가격으로 네. 실수 가격하고 틀리고. 땡. 아니요. 땡. 현재 그 집 가격은 좀 5억이지만 땡. 건축 연도, 네. 건축 연도에 따라서 그것도 쉽게 생각해. 너무 많이 갔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집값은 5억인데 가입 금액을 1억만 했더니 왜 5억짜리를 1억만 가입 넣었냐? 건물 가치. 건물 가치. 네, 정답. 쉽게 말해서 자, 보험, 화재 보험은요, 땅값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의미 없어요. 불나도 땅값 떨어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보험회사는 화재를 났을 때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손해가 얼마를 났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건물 가격을 낼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랑 가입을 해서 감가상각 해가지고, 그쵸? 지금 기준으로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지금 신축 기준 단가로 이 평수에 이 건물 구조 콘크리트를 지었을 때 평당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계산이 나와요. 원래는 이제 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딱 낮춰서 했는데 주택화재 정도면 감가상각 하지 마세요, 굳이. 네. 왜냐하면 뭐 내가 이거에 자신 없다 그냥 넉넉히 넣으세요. 초과보험이 차라리 나요. 막 조금이라도 보험 아끼려고 그거 계산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고객한테 더 피해가 가니까. 왜냐하면 주택화재 보험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 한다고요? 가입금액 조금 변동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네. 아까 말한 그 4천만 원짜리 큰 건물 있죠. 3급 건물.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 하셔야 돼요. 좀 그렇게 하셔도 해도 되는데 주택화재나 이런 아파트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런 건물들은 그냥 가입금액 신축 기준 단가 지금 지었을 때 기준으로 넣었으면 1억 떴다 하면 1억 넣으시고요. 그냥 넉넉히 넣으세요. 이따 끝나면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재보험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세요? 화재보험은 있는 이런 건물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게 불났을 때 손해가 얼마 났을 때 실제로 보상 금액을 보상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이해하셨죠? 이게 화재보험의 기초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라는 담보와 배상이라는 담보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면 이제 증권이나 제안서를 보실 때 딱 판단이 되실 거예요. 손해가 붙어서 내 재산 피해. 배상이 붙었네? 아, 이거는 그냥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주는 금액인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는 5년, 10년, 20년.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건물이나 뭐 음식점 같은 화재보험 하시잖아요. 장기 하실 때 보통 몇 년짜리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5년? 뭐 이렇게 하시죠. 그냥 20년짜리 하세요. 왜냐면 5년짜리랑 20년짜리랑 수수료 차이가 확 나요. 차이 많이 나요. 근데 보험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고객님 그래. 야, 내가 이거 오래 할지도 몰라 이래요. 어차피 화재보험 소멸성인 거 아시죠? 해지한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소멸하는 거예요.
20년짜리 가입하고 5년 뒤에 해지해도 어차피 없다고요. 5년짜리 가입해서 만기돼서 끝나나 5년짜리, 20년짜리 가입해서 5년 뒤에 해지를 하나 똑같다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좀 두툼하게 가져가시려면 20년짜리 하세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5년짜리나 20년짜리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번 하실 때 20년짜리도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수수료 차이 많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20년 납을 해준 회사가 별로 없는데 메리츠랑 몇 군데 있거든요. KB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 하시고요. 예전에 저도 5년짜리 팔았을 때는 5년짜리 파실 거면은 보통 뭘 넣어요? 네, 적립금 넣으시죠. 적립금 저도 넣어서 메리츠 때 팔았거든요. 이제 하루는 10만 원짜리 교육 화재보험을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듣고 저도 교육을 왔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자 하고 했는데 때마침 지인 소개로 강남의 미용실 원장님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화재보험. 그래서 저 어떻게 했을까요? 오타쿠니 해가지고 설계를 바로 했죠. 5년 납자리로. 그리고 적립을 넣기 시작했어요. 보험료로는 한 10얼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적립을 넣었죠. 그래서 넣을 때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월납 5년 납 가져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지점장님도 야 너무 비싸다 가져가지 마라 했는데 저는 뭘 했어요? 교육을 들었잖아요. 약간 이게 10이 올라갔거든요. 그래 보험료는 내가 판단하지 말자. 누가 판단해요? 고객이 판단하게. 강남 생각해보면 벌써 미용실이 강남에 있대.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돈 좀 버시겠구나. 이분은 뭘 니즈를 갖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같은 거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보험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립에 대해서 이제 풀었죠. 이제 보통 그때 이제 엑셀 파일이 있어. 손보 나오시는 분들은 그 엑셀 파일 있으세요? 혹시 손비 처리 막 금액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지 막 하거든요. 솔직히 적립 내면 환급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기간도 짧고 그 적립금에 대한 사업비 빠져요, 안 빠져요? 그 사업비 누가 가져가요? 보험사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수료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안했을 때 제가 했던 화법은 이거 강남에 미용실이면 되게 인테리어도 고급져야 되잖아요. 이거 한 5년 정도 목돈 그냥 묶어두신다 생각하고 뭐 이거 적립돼서 막 늘어나진 않는다. 대신 대표님도 돈 버시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생기면 뭐예요? 그쵸. 명품 사고 여행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5년 동안 묵혀두시라. 5년 뒤에 이거 찾아서 뭐 하시라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쓰셔라 해가지고 제가 얼마짜리 팔았게요? 월납 100짜리 팔았어요. 그래서 막 사무실에서 막 다들 놀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교육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납 100짜리 파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 저도 교육을 듣고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인식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니까 제가 저도 사실은 100짜리 어떻게 벌벌 떨리고 이거 비싼 거 가입하려나? 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요. 결국은 고객이 니즈가 있으면요 비싸도 사요. 여러분들 특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 여성분들 월 막 2천만 원씩 벌어요. 샤넬백 우습죠? 그냥 한 달 그냥 하면 클래식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죠? 지금 1,600인가? 네네. 그런 거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고객님이 판단할 수 있게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 정도 할 능력은 좀 되나 안 되나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조그만 떡볶이 가게집 하시는데 가셔서 올라 100짜리 막 들미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영업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건물급수, 가입업종, 이제 담보 가입 금액 이 용어를 또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건물급수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건 종류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제일 다가가기 쉬운 게 뭐라고 그랬죠? 주택 물건. 네. 그 다음에 일반 물건. 일반 물건이면 여러분들이 음식점,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이런 상업 건물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그 다음 뭐예요? 공장 물건. 이렇게 세 건으로 나눠요, 크게. 돈이 되는 건 뭐다? 네, 돈이 되는 건 1차적으로는 공장 물건이 비싸요. 하지만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시기에는 좋은 거는 주택 물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익숙해지면 일반 물건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보험 용어들이 낯선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보험들은 내가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니까 편하지만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은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건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 건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은 뭘까요? 이 안에서 강의실에서 봤을 때 이런 천장, 바닥, 마감재, 벽,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직기비품 뭐예요? 네, 책상, 의자, 물건, 움직이는 것들. 그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그냥 물건들 있잖아. 뭐 생산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음식점 재료 같은 것들, 재고 자산을 말하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죠. 그리고 가재도구는 말 그대로 우리 주택에 있을 때는 직기비품이라 부르지 않고 가재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류를. 주택 물건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건물이랑 가재도구 딸랑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가입 금액들이 나오고 그 밑으로 또 특약들이 붙는 거죠. 일반 물건은 기본 틀이 건물이랑 직기비품, 시설, 재고자산. 그냥 쉽게 생각하셨을 때 불이 났을 때 어디에 피해를 입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상가에 불이 났어. 이 사람한테 피해가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건물 피해가 갔을 거고, 그럼 이런 책상, 의자 이런 직기비품들이 불탔을 거고, 그쵸?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마감재나 이런 여러가지 인테리어들이 또 불탔으니까 손해봤을 거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들 뭐 재고자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불탔으니까 또 손해를 받겠죠.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공장 물건 말 그대로 건물 똑같고요. 기계, 공장들이 이제 기계들이 있으니까 비싼 기계들이 많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기계, 재고자산, 공기구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거 건물 급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게 그냥 쉽게 우리 인보험할 때 직업급수처럼 건물도 급수를 매겨요. 네. 근데 이런 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콘크리트 딱 판단했을 때 불에 닿으면 불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변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불이 났을 때 피해가 적죠. 그렇게 되면 손해가 적기 때문에 건물 급수 1급. 그럼 보험료가 싸요, 비싸요? 싸요. 그래서 주택 화재들은 보통 다 콘크리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철근. 철근을 생각해 볼게요. 철근 불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몇 급이요? 3급. 2급을 받으려면 조금 복잡한데 내화안전 구조 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복잡한데 보통은 그냥 3급으로 쳐요. 그래서 공장권 같은 것들이 철근 구조들이 철골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3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불이 나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3급은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판단했을 때 건축물 대장을 딱 띄었는데 3급 건물이야. 그럼 어때요? 보험료가 좀 비싸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가입업종과 영위업종이에요. 자, 우리 방화벽 아세요? 지금 건물에는 다 방화벽이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닫혀서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물에는 이게 없으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다 방화벽이 있어요. 이제 화재보험을 설계할 때 이거의 유무에 따라서 설계가 바뀌었거든요.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초록색 글씨 읽어보시면 방화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에요. 이거를 보험을 설계를 할 때 3층 건물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식당이야. 그러면은 이분이 아까 요율 같은 경우는 불을 많이 다루거나 화재가 잘 날 만한 곳이 보험료가 비싸겠죠. 이분이 만약에 3층 건물인데 방화 구역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그 화재보험은 어디예요? 식당이야. 그러면 요율을 어디로 넣어야 돼요? 식당으로 넣으면 안 돼요. 어디로 넣어야 돼요? 지금 어디가 제일 비싸다고 나와요? 요율? 영화관.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가장 비싼 요율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방화벽이 없으면 다 올라가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이론이 나오겠지만, 내가 가입한 음식점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불이 나서 음식점이 피해를 봤어. 근데 그 원발, 불이 났던 지점에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점은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사에서 보험사는 본인이 가입한 이 식당에다가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그 구상권을 어디로 청구해요? 보험만. 네. 원래 불 났던 곳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든 뭐든 방화구역이 없으면 다른 곳에 불이 나서 이쪽에 피해가 나면 우리 자기네들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요율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방화구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입하는 층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이제 그냥 그 층만 보게끔 하는 설계할 때 그게 있어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하면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요. 네, 그냥 그 층만 보게끔 하는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재보험은 원래 원칙이 있어요. 뭐가 원칙일까? 실사가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이 종이 한 장짜리 그림 그려서 갖고 왔대요. 실사. 네, 건물 구조 그리고. 네. 실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저희 이런 거 하나 가입하려고 실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쵸? 그래서 뭐 많이 이용해요? 요즘 좋은 시대잖아. 스마트하잖아. 네, 구글 위성지도. 위성지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땡기면 이 건물에 뭐가 있는지 보여. 대략적으로. 이거 많이 이용했어. 저도 이거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저거 조심해야 될 게 업데이트 기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오래됐으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그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제일 원칙이고 그나마 안 되면 그 가입하려고 하는 그 주인한테 물어보셔야죠. 그 건물층에 방화구에 건물이 있냐, 방화벽이 있냐. 왜냐면 옛날 다 요즘 건물이 아니잖아요. 요즘 건물 이런 데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도 되지만 옛날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로드뷰를 많이 보고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실사를 나가실 수 있으면 실사를 나가세요. 네. 화재보험 하실 때 절대 웬만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뭐 이거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저희 실예로 저희 메리츠 화재 있을 때 공장권, 그러니까 창고권이 하나가 크게 들어갔거든요. 월납 장기로 들어갔는데 월납 400인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차 그 설계사였거든요. 생명이 주였고 메리츠를 이제 교차로 한 분이었는데 저희 매니저님이 그때 설계를 다 진행하고 다 끝내고 했는데 이 매니저님이 하루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린 거예요. 이제 화재보험하면서 대표님이랑 연락 자주 하니까 친해지니까 이제 한번 들렸나 봐.
왜냐면 그 매니저님도 그 고액mon이 들어갔으면 자기도 쏠쏠하게 돈을 벌었겠죠. 뭐 먹을 걸 사들고 지나가다 들렸나 봐요. 근데 갔더니 이 대표님이 말한 거와 다르게 건물 구조가 약간 틀린 거예요. 밖에 가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재보험에는 그 가건물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통 가건물 포함되면 승인이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이 매니저님이 그걸 봤는데 어떻게 했을까? 모른 척 했어요. 왜? 원래 답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하면은 빠꾸 먹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모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겠지만 대표님들이 장사가 잘 안 돼. 재고가 많이 쌓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질러버리고 보상받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건물에다가 그 재고 자산하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재고 피해가 꽤 됐어요. 10억까지는 아니고 한 7, 8억인가 난 것 같은 느낌인데 조사를 나갔더니 그 가건물이 걸린 거죠. 이거 가건물이 있는데 설계 들어갈 때는 안 됐다. 근데 자 보세요. 매니저님이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고객 잘못이야. 고객이 이거 일단 얘기를 안 했고, 근데 아까 원래는 실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객이 그거에 대한 언지를 안 했죠. 근데 아까 말했죠. 매니저가 봤다고. 이제 조사 나올 때 대표가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구상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화두였어요. 저희 그 매니저님 얼마나 어떻게 잠 자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 잠을 못 자고 막 제가 회식해. 항상 볼 때마다 여기 다크서클이 생기고, 최대한 저희 본부장님 그때 계셨던 분도 막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막긴 했어요. 구상권까지는 안 왔어. 근데 그거는 원수사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 대리점에서는 구상권 100%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재보험은 타협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원칙대로 하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제가 설계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설계해야 담보 내용이나 이런 게 되게 와닿죠. 고객할 때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뭐가 필요한지 이걸 알고 계셔야 고객님이랑 상담할 때도 원활할 수 있고요. 수월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 구조, 아까 말했던 건물 급수 있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 1급인지 철골조여서 3급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면적. 그쵸? 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니까, 가입 금액도 달라지면서 보험료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건물 층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 이거는 뭐냐면 이게 감가상각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험사마다 전산에 다 있거든요. 그 건물 구조를 넣고 처음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사용 승인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넣고 현재 날짜를 쓰면 이 건물에 대한 현재 가치가 딱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큰 계약들 들어갈 때 건물, 특히 규모가 좀 큰데 그런 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한 돈이 안 되는 다중이용업소와 재난배상 책임. 이거 기회가 되시면요, 물론 내가 이거 아니어도 영업할 게 너무 바빠. 그럼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으세요. 내가 지금 맨날 하루에 막 고객 미팅 4-5건 만나고 막 한 달에 막 월납 막 200, 300 하는데 굳이 이거 시간 할애하면서 할 필요 없죠.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영업 하시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진짜 가만 고객도 늘리고 내가 뭔가 좀 활발하게 하고 싶고 화재보험에 니즈가 있어서 이걸 좀 파고 싶다 하시면 꼭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단골 가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술집, 음식점, 마트 많이 있으시죠? 그쵸? 거기 가서 대표님한테 한번 쓱 보시면 가게 내부 보면 어떤 분들은 액자로 이거 걸어놔요.
네, 다중이업소는 걸어놔요. 그쵸. 딱 걸려있는 걸 딱 봤어. 그럼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단골이나 내가 인보험 해보려고 했는데 이 대표님이 막 계속 막 피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죠. 그냥 접근하세요. 이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되잖아. 가입 안 하면 뭐예요? 벌금 나가잖아요, 과태료. 대표님, 뭐 이런 건 해줘. 왜? 자기는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걸려있어. 그럼 대표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갱신 날짜로. 이거 언제 갱신 날짜 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저 담당자보다 빠르게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가서 미리 터치하는 거죠. 해가지고 뺏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접근하는 게 뭐예요? 화재보험 가입하셨어요? 음식물 배상 여기 혹시 가입하셔서 혹시 음식 먹고 잘못되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뜨거운 거 고객한테 쏟았을 때 이런 치료비 같은 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증권 한 번만 줘보세요. 하고 증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잖아. 보장 분석할 때 고객 등록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두 눈에 막 불을 켜고 이분의 보장 내역을 그냥 훑잖아. 뭐가 제대로 가입되어 있으신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 운전자가 예전권에 경찰 조사 때부터 안 되는 거네 하면서 찾잖아요.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시는 거죠. 그럴 때 좋은 게 이런 의무보험들이 좋아요.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품이니까. 그쵸? 그래서 다중이업소의 설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딱 하나. 뭐예요? 네, MU 코드나 그 음식점마다 그 코드가 다 부여되거든요. 그거만 고객님한테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 건도 당장 내가 이걸 해서 다음 달에 돈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깔아 놓으시면 고객 풀이 늘어나서 내가 영업할 거리가 점점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한 손해와 배상의 그 내용을 좀 구분해 놓은 건데요. 자, 많이 화재보험 보시면 제일 먼저 많이 보시는 게 화재 손해죠. 이 안에 아까 말한 건물이나 시설 재고 자산들의 가입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군해 폭발 손해. 이거는 뭐예요? 네, 폭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보세요. 예전에 하남시에 새벽에 1층에서 가스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랑 그 주변에 차가 다 망가졌는데 사람도 다쳤는데 폭발은 했어. 근데 불은 안 나갔어. 그러면은 여기 화재 손해에서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저 화재 손해는 직접적으로 불에 탄 손해를 해준. 이거는 말 그대로 폭발은 했는데 불은 안 났어. 그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 냉동 손해, 이제 냉장고나 이런데 안에 내용물들이 망가져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해준 거고, 점포 휴업 손해는 불로 난 것 때문에 내가 점포에 대한 손해를 수익이 발생이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 거고, 이것들은 가입한 고객님이 보장을 받는 거고. 자, 여기 배상. 그 불이 나서 옆에 건물에 불이 붙은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불에 다치든 다른 층에 사람이 다치든 배상해 주는 거죠. 가스 배상은 말 그대로 가스 폭발 배상. 음식물 배상 책임은 음식물로 인해서 배상을 하든 아니면 종업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든 여러 가지 시설, 이거 같이 묶여 있죠. 시설 소유자 관리상 배상 책임이 그거예요. 종업원이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책임들 배상. 이제 보관자 배상은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고객님 의류나 가방 비싼 것들 보관하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리거나 그럴 때 보상해주는 배상. 요런 담보들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들 증권 봤을 때 딱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잘 구별만 하시면 벌써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담보들이고요. 자, 화재보험을 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보장 분석하듯이 여러분들도 건축물 대장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매니저 할 때 많이 들어갔던 사이트인데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하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으시죠? 자, 핸드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돼요. 어플로 받으셔서. 어플 이름이요. 스마트 국토정보라고 검색해 하시면 나올 거예요. 스마트 국토정보. 나라에서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어플이거든요. 이거 다운받아 보세요. 이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보통 사이트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쵸? 근데 막 번거롭잖아.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다 돼요. 그래서 다 받으셨나요? 받고 계세요? 그래서 다 받으시면 일단 조금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용했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에 정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아야 될 거는 이제 면적. 연면적은 이제 층 전체를 다 더한 거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 사용 승인 일자가 아까 그거 말한 감가상각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또 뭐 있죠? 급배수, 그쵸? 할 때 연도 건물 보실 때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조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나오죠. 네. 급수까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어플 다 받으셨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 보면 주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집 주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오죠? 주소 클릭하시고 가운데 보시면 상세 정보북이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 건물 가격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물 클릭하세요. 건물 나왔나요? 그러면 옆에 보면 상세 보기 누르시면 옆에 층별 현황 딱 눌러보시면 딱 나와요. 구조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스마트하죠? 핸드폰으로도 다 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만 알면 여러분들 화재보험은요 다 필요 없어요. 주소만 알면 대략적으로 설계가 가능해요. 고객님 조회했는데 없네? 그러면 주소만 알면 대략적으로 평수 뭐 물어보시는 게 좋긴 한데 어차피 건축물 대장에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넣고 설계하시면 보험료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네, 이거 나중에 어플 깔아 넣으시고 잊고 계셨다가 화재보험 진행할 때 한번 써보세요. 너무 나중에 이건 뭐지? 하고 지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주택화재 보험 필요한 거는 딱 집 주소만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택화재 보험을 제가 오늘은 화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거는 메리츠화재 설계화면인데요. 이거 원래 캡처가 안 되는데 제가 교육 매니저 할 때 풀어가지고 캡처했었던 거거든요. 교육자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클릭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내화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슬라브 판넬 지방, 콘크리트 외벽 이런 거 내화 나와 있는데, 보통은 주택은요 다 대부분 1급이에요. 벽돌 건물, 뭐 콘크리트 건물, 그죠. 간혹 목조 있는데 목조는 메리츠화재는 승인이 안 나요. 나는 데는 아마 삼성화재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1층이고 이런 데 빨간 데 이제 넣는 거거든요. 이 건물이 지하에 몇 층부터 지상. 요즘은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 옛날 거 자료긴 한데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넣어요. 면적이랑 이런 것만 넣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수랑 급수, 건물 구조 넣고 하면 이렇게 떠요. 평수 넣으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 기준 단가로 가액 5,600만 원 더라. 이게 지금 그 건물에 실제로 지금 지으면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넣어버려요. 여기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주택화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래는 아까 말한 가입 업종 넣는 건데 이건 주택화재니까 아파트랑 다세대, 뭐 다중, 단독주택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한 상가나 이런 거 넣으려면 이거 넣고 다른 층에 뭐가 있는지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비싼 요율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요즘은 세트로 나와요. 그냥 편하게. 지금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설계 안 하시고 매니저님한테 요청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시고, 자, 이거 아까 말한 화재 복구 비용, 이게 제조달가액이거든요. 아까 말한 건물은 보상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실제로 피해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지금 현재 가치, 그쵸? 감가가 다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내가 1억을 가입해도 건물이 평가가 5천만 원이야. 그럼 최대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5천인 거예요. 그쵸? 근데 감가가 더 됐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제조달 불이 나서 이거를 다시 할 때 감가된 거를 내가 그냥 현재 가치로 너가, 예를 들면 TV예요. TV를 샀어. 100만 원 주고. 근데 지금 가치가 50만 원이야. 불이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얼마 나가요? 50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구입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요? TV를? 네, 1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 제조달 했을 때 그거를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비싸요, 안 비싸요? 주택인데도 조금 비싸요. 자, 이게 만약에 공장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금액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대부분은 못 넣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공장에 불났던 사장님들은 이 담보 꼭 넣어요. 왜냐면 그 대표님이 둘 중 하나에 불났어. 그럼 둘 중 하나잖아요. 이걸 다시 보상받고 다시 시작을 하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다시 시작할 때 기계랑 이거 비싼 거 다시 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 받은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조달가액을 넣어요. 근데 제조달가액 넣으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죠. 막 배로 뛰어요 막. 근데 그거는 판단을 누가 하게끔? 고객님이 하게끔. 근데 만약에 고객님 증권을 봤는데 제조달가액이 없네? 근데 고객님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 고객님이 내 친한 대표 누가 불나가 최근에 재산 피해가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네, 제조달가액, 고객님 가입하신 제조달가액 이게 담보가 없으신데요? 이거 제가 한번 알아봐야 돼. 이러면은 보상받을 때 힘드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화재보험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고객님한테 이 얘기만 하세요. 주택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냐? 그럼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 완전 꼼꼼해서 불이 나야 안 나요? 우리 집에 불이 안 난대. 아파트 관리비? 이미 나 내 아파트 관리비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불나도 난 상관없어? 막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합법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나 완전 꼼꼼해 하시는 분. 나는 나갈 때 가스불 항상 끄고 항상 내가 엄청 관리를 해. 막 우리 집에 불날 일 없어. 자, 기사 읽어보세요. 강릉의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 중 화재가 났대. 그래서 다른 층의 사람이 다쳤어요. 자, 이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관리를 잘해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쪽에서 불이 나면, 특히 아파트 구조는 위층이나 아래층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특히 아래층에서 불 나면 윗집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밑에 집에 불 났어.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보험이 잘 들어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민사 가야죠. 민사 막 하루아침에 뚝딱 나와요? 자, 저분은 집에 끄름돼 있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아파트 나가야지. 딴 데서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서 먼저 봐.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먼저 받고, 그거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회사가 민사 걸어서 그 사람이랑 싸운다고요. 알아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게 단돈 얼마야? 10,000원이면 된다고. 그쵸? 여러분들 이웃집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 몰라요. 어떤 진짜 막말로 또라이가 살지 몰라. 막 진짜 막 불 지르고 막 이러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들 불이 이렇게 도 날 수가 있다고요. 봐요. 층간소음 불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 질러버린다고요.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그쵸? 고객님이 그렇다고 이웃주민한테 혹시 저는 꼼꼼하니까 이웃집에 가서 혹시 화재보험 가입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가입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쵸? 자,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선보상을 받고 보험회사 가해자한테 부상과 청구. 법적인 문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 돈을 월 10,000원만 내면 된다고. 그쵸? 요즘 커피값도 10,000원이면은 두 잔만 아껴도 되는데. 자, 아파트 관리비. 이게 예전에 울산에 아파트 화재가 큰 게 난 건이었거든요. 신문 기사예요. 자, 보시면 다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불이 크게 났는데, 자, 여기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입주민 각자의 가전제품, 군품들 물적 피해 보상이다.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특성상 보장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가구별 사소한 피해까지 들여다봐주지 않는다. 이에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 앞으로 보험금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보상이 제대로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만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 집이면 아파트 관리비 내는 거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보상이. 그러니까 그것만 믿지 말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아시겠죠? 고객님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관리비 낸다고 하면 그걸로 택도 없다. 그쵸? 자, 우리 집 아니야. 똑같은 화재보험인데 여기도 똑같이 기사에 또 나와 있어요. 자, 전월세 세입자라면 개인화재보험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집이 훼손됐을 때 이를 원상복구해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책임이 있는데 단체 화재보험만 믿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월세 전세 살고 있다고 해서 불났다고 해서 이거 내 집 아닌데? 그럼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거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던 그 상태로 만든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불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세입자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이 아니더라도 화재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집주인은 가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대신 방법만 조금 달라질 뿐. 가재도구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건물만 내면 돼요. 왜? 가재도구는 누구 거니까? 세입자들 거니까.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주들이 가입할 때도 똑같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이해되시죠? 이런 이론만 알면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를 할 때나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집주인도 가입하고 나도 가입하고가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집 하나로 보험을 몇 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2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런 집이, 뭐 내 집이면 한 사람만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가 많죠.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에요. 이런 법적인 문제 어려운 거를 내가 화재보험 10,000원만 한 달에만 내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보상만 받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 관련인데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화재보험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론교육해도 보통 3시간 하고 2시간 하는데 그냥 제가 엑기스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내용들로 영업을 꼭 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내가 약관이나 이런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교육 와서 그런 거 공부하고 뭐 알려주고 할 때 의미가 없는 게 다 필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필기 봐요? 프린트물 나눠주는데 그 프린트물 가져가서 봐요? 안 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고 인식을 바꿔서 한번 계약을 해보든 설계를 해보든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께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베스트는 보험을 하나 팔아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만 팔아보세요. 그냥 내 거 화재보험을 다시 체크를 하든 내 가족 거, 친척 거, 주변 고객들한테 한번 화재보험을 팔아보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아까 말한 고액권을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서 고액권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까? 네, 놓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움직여서 그거를 만드셔도 되지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화재보험을 꼭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걸 꼭 잡아서 여러분들도 고액권을 받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날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